안녕하세요.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의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도 막판 동시호가에서 사자로 전환을 했고 연기금도 요즘 한 나흘 연속 계속 많은 꾸준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죠. 투신권 등 다른 기관들의 팔자를 막진 못했습니다. 1980선의 턱걸이 2000선 회복 이후 거의 종가상 처음 있는 가장 하단 지수대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하는 데는 실패한 모습인데요. 내일 시장에 필요한 전략과 종목까지 저희가 미리 챙겨놓았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의 시장 분석 들으실 수 있고 전문가끼리 포트폴리오를 놓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전문가의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배워보고요. 여러분들을 위한 내일장 공략주 공개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궁금한 종목에 관한 상담이 2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지는 2부 또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먼저 1부 스트라이크 저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멘토님 먼저 만나볼까요? 이성대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어떤 장기가 있으실까요? 프로필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합니다. 중대형주 추세 파동을 통한 스윙과 운용 전략. 거시 미시경제 변곡점을 통한 리스크 관리. 실적과 성장을 모두 겸비한 주도주 커브 타기 운용 전략을 구사한다. 주식 천왕의 상위 1% 투자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석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2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 상승 탄력이 확실히 둔화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급도 뭐 투신권이야 펀드 환매 때문에 어쩔 수도 없이 판다고 하지만 외국인도 좀 살짝 예전 같지 않고요. 네. 연기금은 그런데 2000포인트에서 쭉 사더라고요 또. 의외의 수급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00선 이하에서도 계속 지수가 좀 많이 급락할 때마다 이제 구원투수를 좀 나서 줬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2000포인트가 넘었던 상황에서 연기금 매수는 약간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연기금 매수 같은 경우에 올라올 때는 이제 올라가는 날에는 사지는 않지만 어쨌든 옆으로 가면서 쉬는 날에는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900선에서도 약간 좀 그런 모습이 보였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연기금은 좀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닌가. 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매수를 들어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장중에는 매도였다가 이제 막판에 소폭 매수로 전환되면서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즉 만약에 이제 시장에서 나왔듯이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이제 효과에 대한 의문이라든가 이런 내용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말로 안 좋게 될 전망이라면 미리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사지 않을 뿐이지 팔지는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지수가 이제 오늘 급락한 부분에 대한 같은 이제 뭐 좀 조정 과정 정도로 일단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다우가 왜 조정을 받았느냐. 그 중에 하나로 Q3에 대한 네. 어떤 무용론 대두가 그렇죠.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나중에 좀 다시 좀 이제 언급을 드리겠지만 Q3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뭐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적인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가 또 올라가게 되면은 Q3 효과 때문에 또 올랐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쉬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뭐 당연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추세를 꺾을 만한 정도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박준남 전문가님께도 오늘자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2000포인트에 와서 주가는 차별적으로 갈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지만 대선이 있는 해에는 뭐 중소형 테마주는 움직인다 했는데 전일, 오늘도 오늘이지만 중소형주가 기관 매물 때문에 급락을 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어요. 예, 그 대선 관련주하고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또 뭐 조사한다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 뭐 추석 연휴 연장을 해서. 네, 특별반을 뭐 상시로 운용하고 예, 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위축되는 것 같더라고요. 2, 3일 전부터 뭐 급락을 많이 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치 테마주나 대선 관련주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많이 큰 상승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 그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뒤처리하는 것 같아요. 이미 그건 대선 관련주는 다 상승을 해서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대선 관련주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빠져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 미리 시작을 하신 분들은. 근데 이미 이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선 관련주들을 대선 때까지 지켜보겠다. 그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여러분 우리보다 6개월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 같은 경우에도 이미 우리한테 정보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조사를 했을 때는 이미 다 대선 관련주로 끝난 거예요. 그럼 6월 달에 끝난 거예요? 6개월. 적어도 6월 달에 7, 8월 달 정도는 다 간출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안내. 아, 끝났어요? 예, 안내 끝났죠. 금방 나왔잖아요. 막 예, 하한가 두세 번, 세 번 예. 나왔는데. 아, 안철수 10만 원 하고 많이 예, 이미 벌어졌죠. 끝났어요. 진짜 끝났죠. 아, 그러니까 예. 그거 급락하면서 보면서도 설마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까 걱정도 하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뭐 안철수 이미 대선 출마를 했고 대통령 안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이미 재료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고 특히 테마주들은 여러분 훨씬 우리보다 더 빠르게 오고 빠르게 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테마주는 빠르게 움직여야지 조금만 늦게 하면 그 상투나 잘못하면 상투에 잡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박이 있는 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가지고 투자에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박준남 전문가님이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얼마큼 샀다, 뭐 얼마큼 살 수 있다 이런 네. 분석도 언제나 해주셨었는데 외국인 조금 덜 사죠. 예, 이 매수세가 조금씩 이제 약화되고 예. 있어요. 오늘도 뭐 막판에 좀 올렸는데요. 약화되어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이 뭐 이제 위탁에서 뭐 4대 연기금 아닙니까? 세대 네. 700조 얼마 몇 조 정도 되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연기금 쪽에서도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 쪽 그 경기를 좀 그 가계부채나 부동산 버블 때문에 안 좋게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기금 위탁사 운영사들이 그 중소형주 코스닥 스몰캡이 저평가되는 종목에 많이 해서 실적이 좋았다고 큰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도 지금 계속 사고 있지만 그렇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또 많이 접근하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 2년 그 보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물가 성장률이나 큰 수익을 바라지 않아요. 네. 1년에 뭐 물가 성장률이나 경제 성장률 합쳐가지고 그 정도로 환율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보다 살짝 올라가면 거기에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 말기라 연기금이 받쳐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상당히 사회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말기 때 좀 법이 강화되고 이제 뭐 단속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권 대선 말기 때는 그 상당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정권 말기 때는 좀 계속 받쳐줘야 되지 않냐. 여기서 경기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이 대선을 치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슈적으로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계속 대선 때 보면. 그러면 대형주 쪽은 좀 비중을 좀 가볍게. 네, 지금 상황에서 많이. 보니까 다우 지수나 코스피 지수 보니까 단기 추세는 꺾였더라고요. 물론 20일선에서 있지만 네네. 단기 추세는 이제 주봉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보통 오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통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하시는 분들이 21선을 보고 많이 투자를 합니다. 21선 이해했으니까 아직은 안 차게 돼. 근데 그 21선은 우리가 시장에서 다 개인 투자자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21선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미 그건 좀 많이 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로 이제 한 중국 고급 가전 뭐 리치베어 아카데미 있는데 그 21선을 보고 매매를 요즘은 그 많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 수익에 직접적으로 큰 이게 영향이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2선 탁탁 걸쳐가면서 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예. 지수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더 하셔야 되고 그 뭐 매집주 보면 연말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매집주나 관련주 해서 네. 보니까 재료주들이 아마 많이 좀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테마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경고주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을 조심하면서 대형주는 지금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시고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 점점 추석은 다가오고 말이죠. 미국 쪽의 지표가 좋게 나와도 별로 그렇게 또 반색하는 그런 분위기는 별로 없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 내일장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내일장은 네. 오를 거다. 요즘 또 요 며칠 이쪽에서 상승하면 이쪽에 하락 부르고 네. 그랬었는데 뭐 규칙은 없습니다만 네. 자유롭게 박준남 전문가님은요? 내일장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예, 하락으로. 그죠. 예. 예. 지금 유럽이 한 2% 정도 빠지고 있네요, 또. 시작을요. 예, 예. 네. 보니까 한번 눈에 보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네, 뭐 이제 슬슬 또 스페인의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괴롭힐 시기가 오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대 전문가님이 내일장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 듣고 싶은데 지난주에도 이제 급등 부담이 있지만 네.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될 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지수가 그날은 밀렸었는데요. 네. 밀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이틀 연속 밀렸고 이제 글로벌 시장이 먼저 꺾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꺾이고 있는데 어저께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시장 꺾인 부분을 유럽은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꺾인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이틀 연속 밀렸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Q3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Q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이제 계속 기대감 발표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이제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급등한 다음에 실제로 발표하고 나서 추가적인 이제 모멘텀이 없다고 해서 이제 밀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우리가 Q3만 발표했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저는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 써먹다기보다는 그 외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Q3 자체가 아주 엄청난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이제 27일 날 스페인 관련돼서 이제 구제금융 신청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이슈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 정도의 이제 그 과정일 뿐이지 실제로 중요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즉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많이 올라오게 되면 좀 숨고르기 과정 나오고 또 많이 올라오게 되면 숨고르기 과정 나오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금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지금 오늘 이제 처음 이틀 연속 이제 밀려서 차트상으로는 좀 좋지 않고 밀릴 만한 그런 상황은 되긴 했지만 하락폭이 저는 분명히 제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7월 말부터 지금까지 해서 이제 9조 7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지수가 이제 안 좋다거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면 즉 이제 뭐 1차 양적 완화 정책 때는 지수가 많이 올라왔지만 2차 때는 뭐 별로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 3차 때는 뭐 거의 효과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볼 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기 회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조치가 계속 나오면서 아직까지 그 결과가 나오려면 몇 개월 있어야 되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는 계속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대부분 기업들 한 80% 이상이 기존 기대치보다도 낮은 그런 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그렇게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지는 않고 큰 그림상으로 본다면은 조정은 받지만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경기 민감주를 보자라고 하셨었는데, 네. 중국에서 모멘텀이 안 나와서 오늘 중국,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상해종합지수가 2,000원을 예, 장중에 깼었습니다. 깨지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코스피하고 상해종합지수하고 네. 이제 이게 역전 현상까지 가능하다. 네. 옛날에 상해종합지수 막 3,500일 그렇죠. 때도 맞습니다. 있었는데. 뭐 근데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얘기는 올해 초부터 나왔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제 지수가 이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거다 해서 올랐다가 중간에 빠질 때도 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화학주들 뭐 기다리고 있다 손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좀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2,000포인트가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너무 많이 이게 빠지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 이제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10월 이제 증권에서 이제 정권 이양이 되면서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서야지 가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중국은 이제 그런 시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10월 한 중하순 정도 돼야 중국 네. 얘기가 좀 모멘텀 측면에서 들리겠네요. 자, 이어서 박준남 전문가님은 내일장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2200을 열어놓는다. 제가 차트 봐도 지난주 저희가 왔을 때가 거의 최고점 분위기가 가장 좋았을 때 저희가 만났을 때 예. 일주일 이후에 이제 조금은 쉬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뷰가 조금은 바뀌셨나요? 예. 2000포인트를 살짝 찍고 거기를 지지 못하고 이제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요. 뭐 힘이 약해질 때마다 스페인 쪽, 뭐 유럽 쪽에 뭐 문제 대두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위원회 뭐 총재가 무슨 뭐 QE3에 찬물을 뭐 끼얹느니 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QE3는 필요가 없다. 출구 전략을 더 위협시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오늘 1980 정도로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락으로 봤으니까 일봉에서 단기적으로 대형주나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분들은 1950포인트 지지하는 걸 보고 일단 중심을 깼으니까요. 보고 그 주추세로 중장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1930포인트를 지지하는지를 보고 그게 안 되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그 미국 기업이 아마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10월달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9월달에 3분기 하니까. 근데 제가 봐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2015년에 1조 불 뭐 넘을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애플이 그래도 미국 시장, IT 시장을 견인하는 게 애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처음에 시장을 선점을 했지만 앞으로도 그게 이제 계속 후발주자들도 있고 많이 거기에서 경쟁에서 밀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뭐 아이폰 5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크게 뭐 개선할 만큼 이렇게 좋은 기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IT를 견인하는 그 애플 대표 그 종목을 보더라도 3분기가 그렇게 미국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 뭐 고용도 그렇게 크게 좋아진 것도 없고 주택도 뭐 모기지 담보만 많이 이렇게 안 빌려갔다 했을 뿐이지 좋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 쪽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 구제금융인데 물론 구제금융을 하면서 이제 그 지방부채, 스페인 지방부채가 엄청나잖아요. 네. 지방부채 부동산하고 또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 계속 국채 매입을 하고 있는데 뭐 국채 매입도 구제금융을 빨리 신청을 해야 과감하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제 좋은 결론적으로는 끝나겠죠. 뭐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없어지지는 그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하고 QE3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나라도 이제 아까 4몇 프로 가계 금리 보니까 CD 금리 해서 네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동성은 시장에 풀린 것은 맞아요. 확실히 미국도 맞고 유럽도 맞고 우리도 맞는데 근데 지금 자체적으로 좀 기간을 보면은 난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 보면서 조정은 1930에서 중기는 단기는 1950을 보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수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수 관련주, 대형주는 조금 비중을 조절할 필요가 좀 축소하는 쪽으로 리스크 신경을 좀 쓰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과연 내일장 상승을 할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밀릴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 얘기 들어볼게요.